독일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이런 금융 시스템이나 대서방 언론 정책 그리고 이제 그 문화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 인물들을 이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 태영호 씨를 뭐 알려주다시피 그 부인이 이제 그 오씨 가문인데요. 북한에서는 오씨 가문 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오중호, 오백룡, 오국열 이런 계열들이 있는데 이 3대 오씨가 이제 북한에서는 한일 발치상의 상징 같은 사람이고 오중호, 오백룡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소위 김일성의 어떤 뭐 오르팔레팔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백룡의 그 손녀딸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는 그 김씨가의 태명이 같은 사람들을 이제 믿고 이제 파견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그 10년째 북한에 가지 않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보통 북한의 외교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재파견이 될 수 있는 일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명은 그 본국의 이제 그 인질로 놔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벗어난 특권들이 또 있습니다. 해외 나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독일 갔을 때도 보니까 몇몇 사람이 그 대사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김씨 가문의 하나의 일가 같은 그런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집도 따로 받고 있고 또 이제 독자적인 회사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큰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어떤 취직도 하고 끼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면서 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보 수집도 하고 북한에 돈을 조달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유럽에 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런 고점이고 독일은 이제 그 소위 그 기계공업이 발달한 나라로서 북한의 무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주로 독일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승용차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이 벤츠를 이제 80년대 때에는 단위 국가별로 벤츠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벤츠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부품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이 독일 지역에 상당히 이제 그 북한이 그 관심을 가졌고 또 이 서독 지역에는 이제 그 동백리 사건을 포함해서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도망간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 서독에 모이면서 그때 북한이 저기다 이제 그 반공화 반남한 이런 그 집단을 하나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윤희상 씨, 송주윤 씨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북한에 뭐 대놓고 하는 간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윤희상 씨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가 평양에 자기 그 별장 옆에다가 특별한 저택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씨는 자기 마음대로 그 평양에 갈 수가 있고 자기 집이 여기 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김씨 일가의 하나 일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간첩을 넘어서 완전히 북한의 김씨가 완전히 축근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뭐 평가를 해야 되냐, 음악적인 부분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행적은 정말 이거는 민족 앞에 실수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요. 또 송주율 씨 같은 경우에도 황재엽 선생님이 방송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농담 정치부 후보위원으로 이제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송 씨가 이제 그 재판에 뭐 발언을 걸어가지고 그 증거가 있냐? 증거는 황 선생님 자기가 농담 문걸 보고 왔다는 그 증거인데 근데 법원에 그게 증거로서 뭐 미인하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황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쓰고 사는 뭐 이런 그 양복 같은 것들, 겨울 옷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 시대 때 그 김정일이 입고 있는 그 겨울 동복이 있습니다. 이 동복이 있는데 김정일하고 똑같은 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거하고 비슷한 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김정일의 신임을 받냐 안 받냐를 이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인데 최소 아마 3,000유로 이상씩 되는 아주 고가의 어떤 옷들인데 이런 옷들을 직수입을 해가지고 그 장성택이나 핵심들을 같은 옷을 입고 나머지 가문들은 약간 차이가 나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보고도 북한은 이제 소요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옷이나 뭐 구두, 벨트, 심지어 지갑까지 너무나 핵심 라인들은 이탈리아 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이탈리아에는 상당히 어떻게 된 일인지 북한과 거래를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뭐 가구라든지 뭐 생활 필수품 하는 데서 북한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조폭들까지도 이제 그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봐야 한다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이탈리아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스위스는 이제 말하자면 그 김정은 본인이 이제 그 도피했던 그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김정은 교육도 받고 또 노동당 고위직의 패밀리들이 김정은 일가 외에도 스위스에 몰려와가지고 공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좋아하는 뭐 스위스 와인이나 뭐 에메랄드 치즈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스위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스위스에서 나오는 오메가 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 오메가 시계는 노동당 간부들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금시계, 은시계, 일반 시계가 있는데 그 오메가 시계 안에다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새겨서 주요 행사 때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오메가 시계 금시계를 차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부와 권력이 한성해진 노동당의 핵심이라는 것을 딱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기 혼자 공화국 훌쩍 매달 받는 것보다 오메가 금시계 받는 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한때 그 오메가 회사의 최대 수입 국가 중에 북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스위스와의 관계가 돈독했고 또 많은 교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그쪽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멀리 있는 나라들이지만 북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주고 있고 또 북한의 권력 유지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유럽 지역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망명한 외교관들 대부분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김철성이가 돈 몇십만 불도 가져오고 했고 또 그 전에 독일에서 공개 안 됐지만 독일에서도 지금 외교관이 또 한 2명인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 유럽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보수한테 대전을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자 가서 타라고 하는데 다 탈북이라고 그런 분위기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PPT에 우리 우혜진 씨가 이제 잘 해가지고 저하고 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리 사진들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북한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에 넘어오는 그 과도기 관계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정치적인 오판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아베의 권력을 주면서 김정은의 옆에다가 이제 니영호 청산모장 장성택을 이제 세워줬고 그 뒤에는 최정희가 있었고 근데 이런 사람을 세워줬는데 일단 이제 김정은이 아버지가 세워준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깔보고 자기를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택을 이제 먼저 이제 지휘를 했는데 장성택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단순한 비리나 김정은에게 어떤 대항하기가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갈 측면이 있지만 실제적인 장성택의 사건의 기본 요인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 장성택이 김씨 가문의 일가이긴 하지만 북한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엘리트들의 생각은 뭐냐면 독일의 어떤 통일 과정을 보면서 부동독의 엘리트 기득권들이 통일
동독의 변화가 왔을 때 그 동독 주민들이 한꺼번에 그들을 부정하고